아버지 타일러와 어머니 세라, 그리고 6살 딸 룰라는 잠자고 있던 텐트 안에서 끔찍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범행이 일어나고 있던 텐트에서 간신히 도망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9살 아들은 한 여성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여성은 바로 범인의 어머니 세실리아입니다. 둘은 손을 잡고 뛰어나와 911에 신고했습니다. I woke up and there was someone in black clothes and they had a weapon and my sister was screaming. Were there any shots or what kind of weapon did he have? I think it was some kind of small gun. 타일러 슈미트는 1979년 11월 13일생으로 아이오와 시더 폴스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이스카우트로 활동했던 타일러는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이수한 멤버에게 수여하는 이글스카우트 배지까지 받을 정도로 보이스카우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수영, 달리기, 카누 타기 등 다양한 스포츠에 능숙했으며 시간이 날 때마다 텐트를 가지고 자연 속에서 캠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트루먼 스테이트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고 있던 타일러는 그곳에서 미래의 아내가 될 세라를 만나 첫눈에 반해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3월생인 세라 슈미트는 캔사스 시티에서 자랐으며 그녀 또한 걸스카우트로 자연을 탐험하며 어린 시절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녀는 야외 활동을 모두 좋아했으며 특히 새와 벌레들에 대해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공통점이 많은 세라와 타일러가 만나자마자 서로를 소울메이트라고 알아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002년 6월 토요일 시더폴스에 있는 교회에서 22살 동갑이었던 타일러와 세라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각자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을 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부부의 20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획적이었던 부부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각자 박사학위를 딴 후 타일러는 캔사스에 있는 트레비페이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했으며 세라는 캔사스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11년 후인 2012년 첫째 아들 알로가 태어났고 3년 후인 2015년 둘째 딸 룰라가 태어났습니다. 2018년 캔사스에서 살고 있던 슈미트 가족은 친척들이 모여 살고 있는 타일러의 고향인 시더폴스로 이사갑니다. 타일러는 새 직장에서 소프트 엔지니어로 일을 했고 세라는 시더폴스 시립도서관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은 부부는 이웃들과 사이가 좋았으며 긍정적이고 유머를 좋아했던 가족은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캠핑을 데리고 다니며 자연을 만끽하는 삶을 즐길 수 있게 가르쳤습니다. 2022년 7월 21일 결혼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족은 225km를 운전해서 마코케타 케이브스 주립공원으로 캠핑을 갔습니다. 마코케타 주립공원은 아이오와에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입니다. 숲, 계곡, 폭포, 샘, 동굴이 있는 구릉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박쥐, 도롱뇽, 뱀을 비롯한 180종 이상의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당시 타일러와 세라는 42살이었으며 알로는 9살, 룰라는 7살이었습니다. 가족은 캠핑장에 오후 4시쯤 도착했고 이미 좋은 캠핑 스팟은 일찍 온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은 입구 쪽에서 텐트를 폈습니다. 그들은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의자에 앉아 모닥불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며 쉬고 있었습니다. 7시 30분경 늦은 시간에 캠핑장에 도착한 한 가족이 슈미트 가족의 텐트와 약 60m 떨어진 곳에 2개의 텐트를 쳤습니다. 이 가족은 네브라스카에서 온 가족으로 남편 조와 아내 세실리아 그리고 23살 아들 앤소니입니다.
앤소니는 어릴 때부터 부모 말을 잘 듣고 학업적으로 우수했으며 항상 자신을 위해 고생하는 부모를 걱정하는 모범적인 아들로 가족의 원동력이자 자랑이었습니다. 앤소니는 부모에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비즈니스에 관련된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만약 비즈니스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힘들어진 부모의 경제 상황을 돕기 위해 돈을 쓸 거라고 말할 정도로 효자였다고 합니다. 마퀘케바 케이브스 주립공원에 밤이 찾아왔고 슈미트 가족은 밤 늦게까지 모닥불 앞에 모여 앉아 머시멜로우를 구워 먹고 게임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0시 30분이 넘어서 텐트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인 2022년 7월 21일 이른 아침 6시경 고요했던 캠핑장에 총성과 비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검정 복장을 한 남성이 총과 칼을 들고 슈미트 가족이 자고 있는 텐트에 침입했습니다. 놀라서 일어난 타일러와 세라를 무기로 공격해서 무참히 공격한 후 놀라선 깬 롤라의 목을 졸랐습니다. 총소리와 여동생 롤라의 비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알로는 재빨리 텐트를 빠져나와 무작정 도망쳤습니다. 슈미트 가족의 텐트와 60m 떨어져 있는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조와 세실리 부부는 총소리에 놀라서 텐트 밖으로 뛰쳐나와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조는 아들 앤소니 텐트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아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한편 정신없이 도망치고 있던 알로는 세실리아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뛰어와서 부모가 총에 맞았다고 울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놀란 세실리아는 알로의 손을 잡고 공원 입구로 뛰어나와서 911에 신고합니다. 그녀는 캠핑장에 있는 아들 앤소니와 남편 조가 총기 난사의 피해자가 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Jackson County 911, where's your emergency? Makakita Caves. Makokita Caves? Yeah, Okay. What's going on out there? shooting. And he said that his parents were shot in the blood. Oh, I don't know if that's his fault. He doesn't know if they're shot. But scary. I woke up and there was like someone in black clothes and they had a weapon and my sister was screaming. Were there any shots? Or what kind of weapon did he have? I think it was some kind of small gun. 6시 30분경 신고를 받고 캠핑장에 도착한 경찰은 텐트 안에서 비참하게 살해당한 알로의 부모와 여동생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캠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던 중 조와 세실리아는 아들 앤소니가 사라졌다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오전 11시경 사건 현장에서 1km 떨어진 숲속에서 한 발의 총상을 입고 숨져있는 앤소니가 발견됐으며 범행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상 앤소니가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마코케타 케이브스 주립공원은 전면 폐쇄됐습니다. Officers found the body of this man, Anthony Sherwin. He's 23 years old. Sherwin appears to have suffered a self-inflicted gunshot wound. Authorities have not confirmed how the other campers were killed, nor Sherwin's relationship to them. We are told there is no danger to the public. However, the park is considered an active crime scene, so it is closed to the public. 반복적인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서 좋은 추억을 만드는 장소에서 일어난 끔찍한 총격 사건에 대통령도 애도를 표시한 가운데 미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소식을 접한 시더폴스 시민들은 세라가 근무했던 시립 도서관과 아이들이 다녔던 초등학교에 메시지를 남기며 슈미트 가족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알로를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 고우펀드미 링크를 만들어 공유했으며 짧은 시간에 거액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Cedar Falls community is remembering a family who lost 3 members in the senseless killing at Makokata Cave State Park. Just one little boy survived. Our hearts are beyond broken and our lives shattered to pieces. We go on for Arlo to love and support him. 한편 수사당국은 끔찍한 범죄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아이오와 공공안전부가 발표한 부검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 타일러의 몸에는 한 발의 총상과 여러 개의 자상이, 아내 세라는 여러 개의 자상이, 그리고 막내딸 롤라에게는 총상과 목이 졸린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2022년 8월 2일 수사당국은 앤소니 쇼윈이 슈미트 가족 살인 사건의 단독 범인으로 판명났으며 앤소니와 슈미트 가족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과 범행 동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앤소니의 집을 수색한 결과 슈미트 가족을 표적으로 삼을 만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유서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도 범행을 저지를 만한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앤소니 시신 근처에서 회수된 총은 그가 직접 손으로 조립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무기는 일련 번호가 없기 때문에 추적할 수 없으므로 규제하기가 힘이 듭니다. This was completely random. Nobody in either families knew anybody. We didn't know the suspect. The suspect didn't know us. We don't know of any interaction that occurred. It was simply this individual woke up that morning and decided to pick a tent and walk into that tent where my sister and her family was sleeping and never got a chance to wake up. 앤소니 부모는 아들이 소유하려는 목적으로 총을 만든 것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한번 만들어 본 것이며 캠핑장에서 혹시 곰이 나타날지 모르는 경우를 대비해서 호신용으로 가져간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총을 폐기할 계획이었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앤소니 부모는 아들이 범인이 아니라 슈미트 가족처럼 총기 난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경찰 발표를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세실리아 말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온순하고 성실했던 앤소니는 범죄 기록이 전무하며 지금까지 사람이나 동물에게 장난으로도 해를 끼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비를 들여 진행된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앤소니가 한 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는 수사당국의 결과와는 다르게 두 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자신에게 총을 2번 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현장을 유일하게 목격했던 알로가 범인은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세실리아는 아들이 검정색 옷을 가져오지도 않았으며 녹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은 조의 시체가 어디에서 발견됐는지 공개하지 않았으며 또한 앤소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가 슈미트 가족에게 사용된 무기와 동일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의문스러운 점들을 세실리아는 모두 모아서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세실리아는 꿈이 있었던 아들이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 많았으며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을 마감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아들 앤소니의 결백을 주장하며 언론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슬픔에 잠겨있는 세실리아에게 앤소니가 무작위 살인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는 답을 했습니다. 앤서니의 부모는 독립적인 사건 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최종 조사 보고서를 요청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023년 1월 둘째 주 한 미디어 매체는 아이오와주의 오프레코드법 및 정보자유법 준수에 의거 자세한 수사자료에 대한 공개를 수사당국에 요청했지만 아이오와주 당국은 눈에 보이는 사실과 상황만 공개할 뿐 역시 자세한 수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앤소니를 3명의 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으로 수사를 종결한 상태지만 앤소니의 부모는 아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수사 발표는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알로는 현재 세라 남동생인 아담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